거래대금이 1도 나오지 않는 이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리플은 거래대금이 쌓이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코인가드입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해볼 코인은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코인 리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 하면 이제 시총 6위에 아주 그냥 강력하죠. 예, 강력한 코인으로 한동안 이제 비트코인과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급 정도로 이제 취급을 받았던 코인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이런 별칭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리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한 4,500원까지 갔었어요. 4,500원 정도까지 갔었고, 어떻게 보면 리플의 이 기술력, 우리가 이제 대부분 코인을 보내거나 할 때 이제 리플을 이용하듯이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뭐 상당한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좀 빠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송용 코인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해외 거래소로 여러분들 자산 이동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리플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며칠 계속 어렵죠. 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한 번씩 올랐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잘 캐치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내년에 여러분들 미국의 이 규제는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이 SEC와 이 리플의 소송 문제가 되겠죠. 정말 지겹습니다. 이 소송 뭐 언제 끝나냐 이렇게 나오냐, 뭐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뭐 증권법상 규제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너네들은 규제를 따르지 않고 발행, 유통, 판매까지 했다. 그래서 리플레스 입장에서는 충분한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뭐 이렇게 한 좀 자료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뭐 대응에 나선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승소를 하느니 마느니, 뭐 알트코인 가격의 호재니,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그냥 기사들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이런 걸. 그래서 이 업계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이 코인 업계의 이 시장 규모나 지금 현재 전통 금융의 이 증권 시장과 이런 규제들을 정확히 일치시킬 수가 있는가를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SEC가 이기게 되면은 여러분 대부분 코인들이 이제 증권으로 이제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뭐 별도의 라이센스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금융기업들의 이제 가상자산 진출 움직임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리플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규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장 친화적인 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규제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뭐 업계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리플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이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기다 베팅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야기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홀더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뉴스들에 지금 가격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여러분들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금 거래대금이 1도 나오지 않는 이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리플은 거래대금이 쌓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제 뭐 유통량의 문제, 이제 시비를 걸려서 이제 없어질 코인들보다는 확실히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창업주도 계속적으로 이제 리플을 이제 팔고 있고, 아직도 이제 계속적으로 파는 모습에 이 리플 이제 홀더분들은 지금 할 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리플을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은 좀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무조건 이제 시총이 완전 가벼운 알트들로만 이제 승부를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단타를 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가지고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뭔가 이 이슈거리가 있는 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뭐 저점을 잘 잡고 계시거나 그렇게 돼서 좀 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게 되시게 되면은 나쁜 결과는 이제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주식도 그렇고 이제 코인도 그렇고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기대감들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이제 맞추라는 게 아니라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제 아래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잘 캐치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찌됐든 소송 얘기는 아주 그냥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다, 뉴스만 뭐 찌라시 뉴스만 나오고 있지 전혀 뭐 그에 대한 이제 정확한 임팩트나 이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리플 실시간으로 팔아먹는 이 창업자나 이제 이걸 그냥 들고 1,000원 언저리에서 하고 계속 내려오는 걸 지켜만 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좀 추세를 보게 되자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리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다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안 좋다 해서 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리플을 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요 선이죠. 한 400원 언저리, 이 밑에 한 380원 라인 정도에서 한 50원 정도? 550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정해운 방에서도 그 짧은 이제 한 5%에 안 되는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재거리나 이런 것들이 뭐 호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슈거리가 살아있는 코인 위주로 또 거래대금이 그래도 좀 들어와 있는 코인으로 이제 이렇게 단타를 좀 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이런 시장에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린 이 가격대에서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박스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인 거래소에 대한 불신도 아직 시장에 남아 있고 뭐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이동할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 550원 라인 정도를 이제 뚫어준다면 그때서야 이제 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하락이나 아니면 횡보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좀 이제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좀 더 다시 한번 단타로 접근하시되 좀 잡아볼 만한 자리이지 않나, 생각해 볼 만한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FTS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지켜줬거든요. 상승 후에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뚫려버리니까 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됐고,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또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 잘 캐치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는 코인, 아직 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코인 리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